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면 약 80에서 85% 정도 되는 회사가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적 장세를 좀 기대했던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럴까? 보통은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매수의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공매도 때문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 장세가 좀 기대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잘 나온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실적이 좋다라는 게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숫자가 너무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적 개선율이 너무 흔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실적 개선이라는 거는 이제 작년 베이스니까 확연한 기저 효과다라고 치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실적 장세는 사실 1분기도 중요하겠지만 2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그 실적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는 그런 스타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그리고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 그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에 특별히 좀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업종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그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그 지속적인 그런 상승세, 실적의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인지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저기 4월 달에 좋았던 섹터는 소재 산업재, 정유 쪽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군들 위주로 많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가치주들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PER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자산이 이동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 스타일 베팅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수치, 즉 PER 수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 성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잘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1분기 다 잘 나올 거를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실적 가지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타겟 프라이스하고 좀 이제 괴리가 있는 쪽, 밸류에이션이 좀 낮으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더 많이, 상승 여력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업종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4월 달에는 강세를 시행했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모든 회사가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된 종목을 앞으로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최상민의 빅샷을 보고 계신데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전략팀장 뭐 하시는 분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수치로 분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퀀트 전략이 좀 더 중요해지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직접 수치로 분석하시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종목들 구체적으로 조금 제시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컨트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해당 종목군들 건건의 어떤 버텀업 스토리라든지 네. 자세한 그 기업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주셨다 같이 이제 수치,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개선, 2분기 실적 개선, 저평가,
뭐 이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스타일을 소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종군들은 뭐 증권이라든지 철강, 화학 이런 업종군들이 되겠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종목 꾸러미를 저희가 이제 그 화면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업종하고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소재 쪽, 화학이라든지 이제 철강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 영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해운이라든지 뭐 저희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은행 쪽도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좀 다르겠죠. 작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 이런 이 전체적인 작년에는 이익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군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규제 효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수는 올라가고 그 지수가 올라간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를 한다는 컨셉에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좋다. 그러니까 저평가 기준은 PR이 낮은 이런 컨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2분기 실적 유망 종목군 차트를 다시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뭐 풍산, 포스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경수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군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올드 컴퍼니, 이 전통 사업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인데, 일단 작은 회사들은 사실은 공매도를 금지시킬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지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가 현선물로 계속해서 롱숏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공매도, 즉 숏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물 롱이 베이시스를 유지시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베이스는 고유할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코스닥은 선물 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만큼 글로벌 스탠다드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이 매도가 나온다. 이건 누가 매도할지 모르겠죠. 공매도를 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예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차장고만 보더라도 대차장고는 이미 높은 수준은 높아져 있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요 변동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공매도가 지금 이제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올랐고 시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그 금액은 제한적일 겁니다.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 포션이 수급을 갑자기 없었던 거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수급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이나 외인들 입장에서도 이 대형주가 된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 이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뭐 거의 2배가 높아지는 종목도 많을 텐데 그런 쪽에 대한 공매도를 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은 단기적으로 코스닥에 조금 제한적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제한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지수에 대한 측면이고요. 종목은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네, 공매도라는 것은 실적 플러스 알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알파는 저평가 여부 그리고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갔는지 유무 그리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지 유무가 공매도의 핵심 스킴이라고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평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다 같이 본다면 결국은 가치주 위주로 그리고 기관들이 수급이 막 지분 신고하거나 막 이런 쪽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 자료도 썼지만은
기관들이 타 기관들이 어떤 지분 신고를 하는 종목군들은 타 기관이 이거를 이제 로스커 시켜버린 거죠. 계속해서 공매도를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흔든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펀드가 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주력 종목군들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150, 테락 300, 요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공매도의 임팩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매도의 재개, 전후 요 스타일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수치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산,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사실 이제 공매수의 숏 타겟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 요것은 저희 이제 근거는 대차 잔고가 시장이 늘어났을 때 어떤 스타일이 유행했느냐, 유망했느냐, 요거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평가, 낙폭 과대, 기관수급 빈집 이런 쪽에 좀 더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고평가,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차 있는 그런 쪽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경수 팀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과거에 보면요, 공매도가 재개될 때 코스피 지수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수가 빠지지 않고 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는 왜 그랬으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 팀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해서 지수를 올리거나 떨어뜨리려는 영향력은 없고, 그때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 온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를 너무 좀 과하게 해서 이거를 좀 지나고 사야지라고 하는 그 매수의 어떤 그 수요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 뒤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별로 큰 이슈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지레 겁을 먹고 늦게 수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후자의 어떤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의 매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선물 지수는 이거에 대한 차익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로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니까 선물 롱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선물이 좀 고평가되면 현물이 또 다시 현물을 매수하는 또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희석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지수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 지수가 이 공매도의 현물 세력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경수 팀장한테 계속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듣는 것은 저평가라는 단어 오늘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많은 여러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화는 저평가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PER 말씀하셨는데 PER이 좀 낮은 종목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업종 종목군들은 다 PER이 낮은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 수치가 중요할 것 같고 PBR도 중요하지만 PER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두 개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자본 컨셉으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100%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 PER이 기업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안 오더라도 밸류에이션을 좀 적당히 할 수 있는 좀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수익률을 복수로 그려보면 저 PER, 저 PBR 요 섹터의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뭐 시장을 이렇게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카테고리 뭐 이게 PER, PBR 뭐 이익은 저희가 뭐 XPS에서 뭐 업종 분류로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지표를 저 PER을 보이는 종목군들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성과가 시장 베이스 레벨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요거는 뭐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재개도 결국은 가치주가 앞으로 올라갈 건데, 즉 저평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건데, 이거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된 데서 시장이 확 바뀌는 게 뭐 완전히 그 다이버전스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가치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던 금리가 올라가던 밸류에이션 수치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 시기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 숫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좀 수급의 어떤 응식력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팩터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월 투자 유망주를 보면 뭐 건설주, 그다음에 의류,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하셨는데 역시 뭐 전통 산업입니다. 네, 한국 토지 신탁, 한국 자산 신탁 꽤 오랜만에 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좋은 종목까지 소개를 많이 잘 받았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콘트 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